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번 주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수준의 F-16 전투기 몇 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지, 이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인류의 패스트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아주 나쁜 전쟁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보고 가겠습니다. 스페인이 P3 해상 초계기 후계기로 C295 MPA 1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이 075형 강습 상륙함 2차분 초도함을 진수했다. 그리고 해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페인이 논란 끝에 퇴역한 P3 해상 초계기 후계 기종으로 기존 모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체급을 가진 C295 MPA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6대의 P3 후속 기체로 16대의 C295 MPA를 17억 유로에 구매하기로 했는데 부족한 성능을 물량으로 보완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캐나다 장갑차 제조업체 로셀이 우크라이나군의 1000번째 시네이터 장갑차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총탄 방어가 가능한 8톤급 사륜 구동 장갑차인 시네이터는 캐나다의 군사지원 패키지 일부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되는데요. 이 많은 장갑차들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샤히드 136의 제트 추진 방식 파생형 자폭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응해 제트 추진 방식 자폭 드론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UJ-25 세미 스텔스 자폭 드론 잔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해외 원정 작전 부대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스피어헤드급 고속 원정 수송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형 원정 의료선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의료선은 4개의 수술실과 124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CH-53이나 MV-22와 같은 대형 헬리콥터 항공기 이착함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는데요. 미 해군은 초기 3척의 운용 경과를 분석해 추가 발주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3척을 운용하고 있는 075형 상륙함의 2차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에서 075형 4번함이 진수됐으며 2차분 나머지 2척의 건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CN235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 후속 그겁니다. 그래서 P3 해상 초계기,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6대가 있었는데 스페인이 그거 퇴역하고 P8 포세이돈 산하했는데 결국 자기네들이 이거 만들었죠. CN235 그걸 바탕으로 만든 해상 초계기. 이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이 덩치가 커야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고 또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죠. 그래서 덩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덩치 작은 CN235 바탕은 C295 이거 국산이니까 이거 해서 근데 덩치가 작으니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대의 오라이언을 대체하는 대신 16대로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 이건 능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야 우리 국산 이 회사 계속 살려야지 수량도 확보해 해서 이렇게 많이 도입하나 봅니다. 자, 1000번째 시네이터 장갑차가 바로 이 차량이라고 합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군사지원 패키지로 이 시네이터 장갑차를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게 1000번째가 지금 간다라는 건데 이게 8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용 트럭에다가 장갑판 덧대서 만든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지뢰 방어는 안 돼요. 이거 도책은 그 전선에서 제가 사진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어디 갔나? 이건 이 고위층들이 현장 지도하러 갈 때 주로 탄다고 합니다. 승차감 좋고 소총탄 방어는 되니까.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부패, 비리 이런 거 좀 없애야 될 텐데 어제 제가 정말 보고 안타까웠던 뉴스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위 관료 하나가
이 서방 지원해주는 무기 이걸 떼먹고 비리 저질러서 520억 이상을 혼자서 해먹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고위 관료 하나가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높은 자들은 뒤로 빼돌렸을까. 정말 끔찍한데요. 그러다 보니 저런 날에 왜 우리가 돈을 대줘? 이런 피로도가 나오는 거죠. 정말 우크라이나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샤헤드 136 드론을 그걸 다시 제트 엔진화한 걸로 때리니까 자, 우리도 하자 해서 이 UJ-25 제트 엔진인데 뭐 어떤 재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미 스텔스 제트 엔진 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우리도 폭격한다 하고 지금 공격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지금 이제 드론이 자폭 드론이 양쪽이 점점 발전해서 고성능화, 고위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북한이 그대로 할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드론봇 전투단 만들어, 그러니까 우린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스피어 헤드급 병력 수송선이죠. 해병대들 고속으로 싣고 오는 병력 수송선인데 그 스피어 헤드급을 바탕으로 이렇게 병원선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멀시 같은 아주 초대형 대형 병원선을 가지고 있죠. 한 800병상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한 2척 이거밖에 없으니 전 세계 지금 여기저기서 분쟁이 벌어지니 이거 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일단 스피어 헤드급을 바탕으로 뒤에 오스프리나 스텔리온 같은 대형 항공기 부상병 실어 와야 되니까 착함할 수 있는 데크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수술실 4개 그리고 병상 124개 해서 여기저기 확 뿌리겠다. 그래서 세척 먼저 해보고 평가 좋으면 대량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한반도 주변에도 자주 등장하지 싶습니다. 자, 075형 강습 상륙함 중국판 와스프라고 할 수 있는 45,000톤짜리 강습 상륙함인데 이거 이제 세척했죠. 그런데 다시 배치2 해서 2차분 4번함입니다. 이거 지금 진수했고 5, 6번함 지금 또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와 동시에 076형 이 강습 상륙함을 바탕으로 드론 항모 튀르키예의 아나돌루처럼 드론 항모를 또 지금 동시 건조하고 있다고 하니 중국이 해군력 정말 어마어마한 폭주하고 있는데 미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 조선 능력 활용해서 우리도 더 많이 건조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자들이 지금 존스법을 더 강화시켜서 부품까지도 미국에 생산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지금 달려나가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미국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해군의 요구 들어줘서 한국에서 알레이버크 이지스함 대량 생산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잠수함 한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게 해상 패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목도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투원을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전쟁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순항미사일이 적의 레이더에 민간 여객기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엄청난 혼란과 민간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국이 미사일의 레이더 반사 데이터와 전파를 보정해 마치 민간 여객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새로운 교란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일반 순항미사일에 마치 우산처럼 씌울 수 있는 형태의 키트로 제작될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이 일명 골든 베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적 레이더에 나타나는 순항미사일을 여객기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같은 항공기로 둔갑시킬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의 그물 형상, 미세 금속 철선으로 만들어진 이 키트는 전체 무게가 1kg에 불과하고 미사일의 전방 시커 부분에 우산처럼 덧씌우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현존하는 중국군 미사일 대부분에 별다른 개조 없이 장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이 키트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은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거의 유사한 레이더 반사 특성을 만들어내는데요.
해당 키트를 장착한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 스크린에 순항 미사일이 아닌 여객기로 표시돼 유사시 방공작전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제네바 협약 제1의정서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시에 비전투원, 민간 요소 등으로 위장하는 것은 오인 사격을 유발해 민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사시 큰 혼란과 민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란 기술을 개발해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근 항로는 중국과 대만 항공기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민간 항공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이고, 이 항로에 취향한 항공기들은 대부분 단거리 노선용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계열인데요. 대만은 물론 주변국 민간 항공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순항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그 순항미사일이 덩치가 작죠. 뭐 길이 5m 이내니까 당연히 길이 수십 미터의 여객기보다 더 작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순항미사일을 여객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더 잘 보이는데, 여객기처럼 보이면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여객기처럼 보이니까 여객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객기인데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잦아지면 여객기가 와도 뭐야 이거 해서 격추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장비의 예상되는 결과물인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뭐 이른바 깔때기처럼 씌우는 거예요. 미사일 앞에다가. 철구조물이죠. 2kg도 안 하는데요. 이걸 씌우면 이 조그만 순항미사일이 A320, B737 이런 레이더 반사 특성, 그 정도 덩치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측면에서 대만이 예를 들어서 야, A320 날아오네? B737 날아오네? 이건 아니야 하고 있다가 그냥 맞으면, 그거 한 두세 번 맞으면 A320, B737 정도로 보이면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여객하지 않겠습니까? 대만 상공 인근에 이 정도로 많은 항공기들이 다녀요. 우리나라도 김해에서 또 인천에서, 김포에서 출발하는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는 항공기들이 다 이 항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국 여객기도 지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는 항공기들 다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군인을 또 군사 장비를 민간인으로 또는 민간 장비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은 금지다. 이거는 전쟁 범죄 행위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냐? 오인 사격, 그리고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말드라는 걸 만들어 놓죠. 그 미국은 이 더미 탄을 쏘아보내서 여기에다가 이 전파 특성을 F-15다, F-18이다, F-16이다 라고 군용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더미를 날려보내는데, 이건 군용을 민간으로 위장해서 날려보내는 거. 이래서 한국 여객기 격추당하고 일본 여객기 격추당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글로벌 리더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고대하던 F-16 전투기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체들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갈지 루마니아에서 작전 배치 준비 기간을 가질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F-16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전체를 밟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 최초의 F-16 기체들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전략기획문서에 따르면 이미 네덜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4개국이 2023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F-16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납품 일정이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F-16 초도분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는 현지 시각 12월 22일 우크라이나에 18대의 F-16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류터 총리는 수출 허가와
우크라이나 현지 기반시설 구축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해당 작업은 이미 지난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 F-16 전투기의 인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개국이 공급하는 F-16은 중기 수명 연장 MLU 개량에 적용된 F-16AM과 F-16BM 버전으로 최대 7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JDAM 정밀 유도폭탄 운용이 가능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F-16 인도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 이로 인해 러시아가 방공망 보강 등 충분한 대비를 해놓았다는 점인데요. 이르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의 F-16, 과연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네덜란드 공군의 F-16 전투기죠. 냉전이 한창일 때 이 F-16 1977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던 바로 그 F-16 그 초기에 79년, 80년, 81년, 82년 이때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이 F-16을 다 샀어요. 그 물량들이 지금 이제 퇴역을 하고 F-35로 바꾸는 과정에 퇴역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 4개국이 주는데 총 70여 대다. 그 중에 이제 덴마크의 24대는 아르헨티나로 팔기로 했고 또 나머지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주고 해서 총 70여 대다. 그 중에 드디어 이번 주에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0여 대가 간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되어 있죠. 40에서 버전에 따라서 1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이런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JDAM GPS 유도를 받아서 아주 정밀하게 2m 이내에 그냥 탄착해버리는 정밀 유도폭탄 운영할 수 있는 F-16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넉 달, 5달 정도 일찍 갔으면 정말 큰 활약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가 이 전술을 개발해 버렸어요. 그동안 전선에 왜 안 나왔을까? 이거 있는데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드디어 러시아가 이 A-56 메인스테이 조기경보 통제기를 가지고 전선에 투입해서 이 A-56의 레이더가 탐색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미그-29, 우크라이나군 수-25 저기 있네. 그러면은 여기 따라다니는 미그-31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얘는 못 보는데 이 레이더가 보니까 데이터링크에서 얘가 이제 쏘고 데이터링크로 협동전투한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400km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니 미그-29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그-29 레이더 해봐야 100km도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격추가 그냥 마구마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F-16이 100km도 못 보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이 F-16이 미그-29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장거리에서 이 A-56하고 협동전투 전술을 지난 10월부터 개발한 러시아군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지금 전선을 보면 제공권이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바로 이 작전 때문에. 그래서 F-16이 들어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조금 시기를 놓친 감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 40년 넘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 F-16이 하다못해 파키스탄이 인도에게도 이겼지 않습니까? F-16 가지고. 그러니 하여튼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겼던 이 F-16이 여기에서도 이겨주기를 기대한다 라는 기대감만 일단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